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연예인들도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배우 서현진 씨가 26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 기사가 났었는데요. 왜 서현진 씨가 깡통 전세 사건을 당했는지, 어떻게 하면 깡통 전세 사건을 당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서현진 씨는 2020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빌라 전세 25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를 설정 완료했습니다. 2022년에는 1억 2,500만 원을 인상해서 총 26억 2,500만 원의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 보증금을 좀 더 올려서 계약을 하신 거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잘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에 계약 만기 시점까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고요. 서현진 씨는 2024년 9월에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명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경매를 직접 신청을 하셨고요. 현재 경매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잘 하셨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임의 경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은 별도로 제기해야 되고요. 판결이 난 이후에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현진 씨는 이제 이 임의 경매를 통해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1억 2,500만 원을 증액해서 전세 계약을 재계약했거든요. 그러면 이 1억 2,500만 원에 대해서 과연 서현진 씨가 전세권 설정 변경 등기를 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그 내용으로 전세권 설정 변경 등기를 해야 선순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억 2,500만 원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선순위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깡통 전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청담동의 고급 빌라인데요. 고급 빌라다 보니까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거래가 되지 않다 보니까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요.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조금만 가격을 깎아줘도 시세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해당 빌라의 감정가가 28억 7,300만 원이었는데요. 위 감정가의 전세 보증금이 26억 2,500만 원이라면 시세에 대비해서 보증금률, 즉 전세가율이 매우 높은 것이거든요. 아마 서현진 씨는 처음 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빌라에 대한 시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매우 높은 깡통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전세가율은 64.4%입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10억이라면 6억 4,400만 원이 일반적인 전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현진 씨의 전세가율을 보면 91.36%입니다. 엄청 고가로 책정이 되었죠. 이 빌라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건설회사는 2024년 9월경에 강제 경매 신청을 했고요. 올해 2월에는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서 압류가 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빌라의 감정가가 28억 7,400만 원으로 책정됐었는데요. 한 차례 입찰이 되면서 최저 입찰가는 약 22억 9,900만 원까지 낮아졌습니다. 아마 낙찰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음 경매는 6월 17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낙찰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서현진 씨의 보증금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서현진 씨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줄 때까지 계속 점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계속 남겨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새 낙찰자가 제대로 이 빌라를 사용을 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하려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 말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깡통 전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직접 발급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 계약 후, 그리고 등기 전후를 통해서 계속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유권이라든지 근저당권, 가압류 이런 권리관계를 파악해서 내가 선순위로 안전하게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한 시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서현진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깡통 전세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기존 거래 매매 대금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최근에 거래했던 매매 대금이 기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세를 대비해서 많이 오른 부동산 상승기라면 당연히 예전에 거래됐던 것보다 더 높은 금액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를 여러 번 확인을 하셔서 현재 지금 시세를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 플랫폼을 확인을 하셔서 더 비교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서현진 씨처럼 금액이 큰 전세 금액이라면 감정평가사로부터 사감정을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서현진 씨도 91.36%라고 하는 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 전세가율이 70%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올 전세보다는 반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아요. 보증금 금액이 너무 높다 보면 이렇게 깡통 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세를 하면 보증금 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월세를 좀 더 내더라도 이렇게 내가 전세 보증금을 대부분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반전세를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을 하거나 다른 보증보험 회사에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대신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그의 경우에는 7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전세의 경우에는 가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서현진 씨 깡통 전세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